안녕하세요. 평생 피부과 동물병원 박원장입니다. 요새 꽃들이 화사하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또 나무들에서도 꽃이 피면서 꽃가루가 많이 날리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도 그렇고 꽃가루 알러지로 고생하는 반려견이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강아지 꽃가루 알러지와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그런 알러지를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꽃가루와 강아지 아토피. 언젠가부터 저희 동물병원 주변에 나무들이 입합나무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이런 식으로 입합나무가 굉장히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쁜 꽃들이 화사하게 피어나는 것은 좋은데 삶을 좀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꽃가루입니다. 오늘 제 차 썬루프를 보면 이렇게 노랗게 꽃가루가 덮여 있고, 또 창틀에도 봐도 이렇게 꽃가루가 많이 모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꽃가루에 노출되면 사람도 또 반려견도 알러지로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논문을 보면 사람과 개, 말 그런 동물에게서 꽃가루 알러지의 차이점과 유사점 이런 논문이 있는데, 이런 논문에서 보면 이런 꽃가루가 사람에게 있어서는 알러지성 비염을 유발을 시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개에게 있어서는 습진성 병변, 다시 말해서 개 아토피성 피부염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 꽃가루에 알러지를 얼마만큼 보이는지 데이터가 있는데 10에서 25% 정도가 가민한 반응을 보이고, 또 다른 경우에는 94%까지 알러지 반응을 보인다는 그런 논문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들마다 알러지 원인이 다 틀린데, 저희 병원에서 강아지 아토피 관리를 하면서 종종 알러지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자주 하는 알러지 검사는 이 이뮤노글로불린 이 72가지를 검사하는 알러트 패널이라는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 검사를 하게 되면 강아지들마다 굉장히 다양한 항원에 심한 알러지 반응을 보이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근데 어떤 개들은 지금 요에 보이는 수지라는 개 같은 경우는 다른 것에는 별로 알러지 반응이 없는데 식물에 대해서 알러지 반응을 높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식물에 대해서 알러지 반응을 높게 보이는 경우, 음식과 관련해서도 단백질에 대한 알러지는 별로 없지만 식물과 관련된 과일, 야채에 대해서 높은 알러지 반응을 보입니다. 또 루디라네 같은 경우도 식물에 높은 알러지가 있고, 먹는 것과 관련돼서도 식물성 계열인 콩이나 쌀과 같은 곡물, 그리고 과일과 야채 이런 식으로 식물성 먹거리에 높은 알러지 반응을 보입니다. 이런 경우는 지금 꽃가루가 심한 경우 더 예민한 반응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알러지 검사가 100%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큰 틀에서 어떤 종류의 항원에 좀 더 예민한지 그것을 알 수 있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알러지 반응이 심하다고 그러면 이런 알러지 검사를 해보시는 것도 유익합니다. 지금 알러지의 원인이 되는 꽃가루는 그 소스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꽃가루 원인을 보면 2월에서 3월 사이에는 오리나무, 개합나무, 그리고 지금 4월에서 5월 이 사이에는 참나무, 자작나무, 소나무 등 이런 20개소 꽃가루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나무에서 3월부터 5월 사이에 굉장히 높은 꽃가루를 발생시키고, 그리고 이제 6월부터 7월 사이에는 여러 가지 목적 꽃가루가 심하게 발생합니다. 도표에서도 이런 식으로 8월부터 9월 사이에는 잡초 종류에서 높은 꽃가루를 발생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월별로 꽃가루 발생 식물이 다르므로 그런 것을 감안해서 피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생각해 볼 것은, 이 논문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1999년과 2002년 사이에는 14.4%가 꽃가루에 알러지 반응을 보였는데,
2007년에서 2010년 사이에는 27.7%가 꽃가루 알러지 반응을 보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같은 꽃가루에 대해서도 최근 들어서 알러지 반응이 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왜 그럴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또 다른 기사를 보면 농촌과 도시 꽃가루 알러지 어디가 심할까 한번 생각해 보면 농촌과 도시 나무나 꽃이나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도시보다는 농촌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기를 당연히 농촌에 그런 나무들이 많으니까 농촌이 좀 더 꽃가루 알러지가 심하겠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사에서 보는 것처럼 알러지 환자들은 도심 지역을 더 조심해야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도시 내에서 이산화탄소가 더 높기 때문에 그 높은 이산화탄소 농도가 식물의 영양분을 과잉 공급해서 독성이 강해진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즉 꽃가루 알레르기 환자들은 비도심보다 도심에서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다 그런 결론을 내립니다. 근데 이 기사에서는 이산화탄소를 이야기하는데 다른 논문에서는 도시에서 매연이 사람들의 면역체계를 과잉시키고 그로 인해서 꽃가루에 대해서도 알러지 반응이 더 높게 나타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알러지나 아토피가 있는 반려견을 관리할 때는 꽃가루뿐만 아니라 도시 내에서 자동차 배기가스나 아니면 요새 시대대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들 그것 또한 어떻게 관리해 줘야 될지 같이 고민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꽃가루 알레르기를 피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면 먼저 무엇보다도 꽃가루를 피해야 합니다. 그래서 꽃가루가 언제 심할지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인터넷에서 꽃가루 농도 위험 지수 이거를 검색해 보면 이렇게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꽃가루 농도 위험 지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 4월 27일에 참나무 꽃가루는 보통인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날 꽃가루가 얼마나 심한지 그것을 체크해서 심한 날은 외출을 자제하는 그런 방식으로 대응하면 좋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꽃가루가 심한 날은 산책을 자제하고 그리고 산책 시에는 전신을 덮는 옷과 신발을 착용하는 것이 꽃가루에 의한 접촉성 알러지를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려견의 전신을 덮는 옷들이 있으니까 그런 옷을 입히고 이런 옷은 인터넷에서 강아지 전신옷 아니면 강아지 맞춤옷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이런 옷을 판매하는 사이트를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산책 후에 몸에 달라붙어 있는 꽃가루를 제거하기 위해서 목욕을 시켜주고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오는 꽃가루를 제거하기 위해서 헤파 필터가 장착된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 항히스타민제나 스테로이드 처방을 동물병원에 가서 받아 당장에 급한 물을 퍼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최근 저희 동물병원에서 알러지가 잘 관리되던 애들도 알러지 반응이 좀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꽃가루나 아니면 미세먼지 그런 것들로 인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와 꽃가루 또한 같이 관리해 주는 것이 강아지의 알러지 반응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희 평생피부과 동물병원은 강아지의 만성적인 피부병, 기병 그런 문제를 단지 약물만 사용해서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만성적인 기병이나 피부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다면 한번 내어나서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